안녕하세요. 청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240쪽에 있는 적용학습에 나온 시 껍데기는 가라 시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하고 역시 시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시는 굉장히 단호한 남성적 오조로 읽어야 어울리는 시라서 남성분을 화자로 모셨습니다. 3학년 후반에 들어가시는 체육선생님 이무영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네,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껍데기나 이런 알맹이 외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동엽 시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분이 아니고 시인이신데요. 이분의 생애에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한번 보면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죠. 이때 신동엽 시인이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이제 병든 몸이 되게 됩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 이제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4.19 혁명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같은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노래하는 시들을 즐겁게 많이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만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군부는 군사 정부란 말인데요.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민주화의 열망이 이제 꺾였어요. 좌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노, 울분에 찬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껍데기는 가라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의 모든 시가 출판이나 판매가 금지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펜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시들을 많이 쓰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인 껍데기는 가라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시는 굉장히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껍데기는 뭐겠어요? 뭔가 알맹이를 싸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거칠에 가식 이런 부정적인 것들, 위선적인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가라, 버려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씩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껍데기는 가라. 우리를 둘러싼 위선, 허례허식, 거칠해 이런 것들은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여기서 4월이 뭘까요? 4월은 봄이라는 그런 계절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신동엽 시인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4월 혁명, 4.19 혁명을 좀 상징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60년에 있었던 4.19 혁명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4.19 혁명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 갖고 있는 알맹이 어떤 진짜로 순수한 그런 정신, 의식 이런 것들만 남고 그걸 둘러싸었던 위선 그런 껍데기들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4월 혁명도 순수한 정신만 남고 나머진 다 없어져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자,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어요. 자, 시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동학년은 뭘까요? 뭐 같은 학년이란 말이 아니고 동학이 일어난 연도를 말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운동인데 역시 민주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곰나루 같은 경우는 충남 공주의 금강에 있는 나루터를 말하는데요.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굉장히 열이 있게 일어났던 그 공간이 충남 공주 금강 쪽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아우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떠들썩한 소리잖아요. 아마 혁명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와, 으쌰으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건 아마 그 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역시 정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여기도 역시 어떤 것만 살란 말이겠어요. 동학이 일어났던 해니까 동학농민운동에 그 아우성, 그 정신, 순수했던 그 정신만 남고 살고 나머지 모든 허례허식, 거칠애,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은 가라, 없어져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을 볼게요. 3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껍데기는 가라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법도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사달 아사녀가 누군지 볼까요?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족 설화에서 좀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라에서 불국사를 지을 때 이제 석갑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백제에 우수했던 석공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사달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사달이 이제 탑을 이제 쌓아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아사달한테는 부인 아사녀가 있었어요. 이제 아사녀가 이 아사달을 보려고 이제 신라로 넘어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사달을 이제 탑을 쌓을 동안 여자나 모두 누군가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녀는 기다리다가 이제 그 밑에 있던 연못 앞에서 탑이 다 지어지면 이제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에 그림자가 보이기만을 이제 기다려요. 탑이 다 쌓여지면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탑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림자가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기력이 쇠해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연못에 몸을 던져서 이제 죽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아사달이 알고 갔지만 이제 아무튼 어쩔 수 없었다는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설화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아사달 아사녀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순수한 남편만 생각했던 어떤 사랑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사달 아사녀는 어떤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아사달 아사녀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고 했죠. 이제 두 가슴. 평소에 옷 입었을 때는 가슴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곳,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그곳이 맞아요. 굉장히 사람 몸에서 은밀한 부분, 이제 아마 성기를 이제 상징하는 걸 텐데요. 거기까지 이제 내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몸에 이제 걸친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알몸이란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한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계속 알맹이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순수한 상태의 그런 사랑을 강조했던 어떤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그 위치를 말하잖아요. 이때 당시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였잖아요. 어떤 좌우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어떤 중립의 의미가 좀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초래청은 전통 혼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오른쪽을 볼까요? 거기에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부끄럼 빛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상태죠. 되게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자, 그 상태에서 맞절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혼례 의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사달 아사녀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가 맞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중립의 초래청에서 맞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어떤 우리 민족이 서로 맞절을 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서로 화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민족끼리 굉장히 전쟁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어떤 화해, 순수함, 그러니까 통일 같은 것을 소망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새부치는 가라.
자, 한라에서 백두는 이제 남쪽 한라산에서 북쪽 백두산이니까 우리나라 뭐 국토 전체를 말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가슴이잖아요. 흙의 가장 어떤 따뜻한 부드러운 부분일 텐데요. 그것이 좀 향그럽다는 것은 굉장히 또 역시 순수함,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향그러운 흙가슴 순수함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래야. 쇠붙이는 쇳덩어리잖아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쇳덩어리는 없어져라 라고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쇳덩이가 있는 부분은 어디죠? 바로 그렇죠. 휴전선, 철조망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무기라든가 탱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 연에서도 굉장히 순수를 강조하면서 되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우리를 방해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져. 라고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을 좀 얘기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자, 앞부분 1, 2연에서는 4.19 혁명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정신을 강조했으니까 민주화를 바라는 민주화의 열망에 대한 얘기가 있고 3, 4연에서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나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을 노래한 시인데요. 조국의 이런 현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러난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또 이 시는 대조적인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죠. 특히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시어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는 뭐랑 대조가 되냐면 알맹이랑 대조가 됩니다. 자, 껍데기랑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시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쇠붙이가 있겠죠. 어떤 무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그리고 알맹이랑 비슷한 개념으로는 순수한 어떤 흙가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징하는 걸 좀 살펴보면 껍데기는 어떤 위선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민족의 현실, 조국의 현실, 분단이라는 현실, 그다음 독재의 그때 당시 독재, 그리고 뭐 군사 무기 같은 무력, 또 지금 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이유는 이념 때문이잖아요.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껍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에 비해 알맹이는 좀 더 중요하고 지키고 싶은 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민주화라든가 우리 민족의 화합, 통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면서 참여시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현실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격은 현실 참여적이면서 굉장히 저항하려고 하죠. 직설적으로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순수한 삶이 보장된 어떤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마지막 특징은요. 굉장히 직설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껍데기는 가라를 사용해서 강조를 했으며 대조적인 시어, 껍데기는 알맹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조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궁금한 점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안녕.